삼성전자 스마트폰 위기론 속에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위기론의 요체는 간단합니다.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는 애플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중저가 폰 시장에서는 이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에게 쫓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 최고의 경쟁자는 애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계속 혁신을 강조하는 제품을 내놓는 것도 이 애플을 잡기 위해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애플은 실제로 혁신의 대명사죠. 재미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가운데 갤럭시와 아이폰의 비율은 각각 61%,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층만 놓고 보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갤럭시와 아이폰의 비율이 각각 45%, 44%로 비슷해요. 특히 청년 중에서도 여성들만 놓고 봤을 때는 갤럭시 32%, 아이폰 58%로 아이폰의 압승이죠. 이 이미지상에 박혀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아재폰이다.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통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 갤럭시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연장자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위 브랜드 이미지라는 데서 이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 이야기하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혁신이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접는 기술적 혁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갤럭시 본연의 가치를 바꿔내는 브랜드 가치의 혁신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혁신은 어떤 것일까요? 이 폴드3와 플립3는 과연 그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제품들일까요? 아이폰이 만들어낸 혁신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사용자 경험의 혁신, 그리고 디자인의 혁신, 마지막으로 폼팩터 혁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갤럭시 폴드3와 플립3를 한번 이게 정말 혁신인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갤럭시 스마트폰과 아이폰의 성능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예전에는 확실히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성능적으로 압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충 이 시기를 갤럭시 S7부터 S8 정도까지 시기로 보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분명히 기기 스펙만 놓고 보면 갤럭시가 더 우수한데 뭔가 아이폰이 더 부드럽고 좋아. 애플은 처음부터 이 스마트폰의 셀링 포인트를 기술에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갬성, 그 감성 자체에 이 셀링 포인트를 잡고 들어갔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용자 경험, UX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애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갤럭시 스마트폰이 성능적으로 우리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갤럭시가 주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너희에게 선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폰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애플 생태계라는 혁신을 이뤄냈죠. 저는 사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아이폰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위 아이폰 사용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아이폰으로 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아이폰으로 오면 너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바꿔야 할 거다. 애플은 아이폰뿐 아니라 애플워치, 그 다음에 아이맥, 맥북, 그리고 에어팟, 이런 수많은 주변 기기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을 애플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이미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혁신은 기술적 혁신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폴더블 스마트폰만 봐도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아직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사용자 경험의 혁신에 조금 발을 담그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번에 갤럭시 폴드 3와 플립 3의 이 마케팅 자체도 사용자 경험의 혁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폴드 3와 플립 3 언팩 행사가 사람들의 호평을 많이 받았던 것도 결국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의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호평을 받은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폴드 3와 플립 3의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얼리버드 투고 행사에서도 이 점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얼리버드 투고 이벤트는 이 사전 예약 전에 제품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2박 3일 동안 이 제품을 빌려주는 이벤트였는데 저도 여기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갤럭시 워치 혹은
이 갤럭시 버즈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 갤럭시 폴드나 플립, 이 스마트폰 이 두 가지의 종류를 동시에 빌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도 우리 이제 삼성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 이 고객들에게 굉장히 불만을 안겨줬던 기본 앱 광고, 이거를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결국 이 사용자 혁신을 중점에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폴드3와 플립3만 놓고 보면 사용자 경험의 혁신보다는 사용자 경험의 확장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갤럭시 폴드와 플립 시리즈를 이용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더 편하게 보고 멋있게 보고 더 큰 화면으로 보고,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비판은 뒤에 나올 이제 폼팩터 얘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이야기입니다. 디자인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플의 디자인이 혁신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죠. 그 이유는 애플의 디자인이 단순히 기기가 생긴 것을 넘어서 이 사용자 경험까지도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잡스도, 그리고 지금 애플의 CEO인 팀 쿡도 이 애플 부활의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 반드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너선 에이브입니다. 조너선 에이브의 디자인 철학에는 미니멀리즘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 그것이 아이폰의 디자인 철학이었던 거죠. 아이폰 디자인의 이 미니멀리즘, 깔끔함은 단순히 젊은 소비자들과 여성 소비자들을 애플 브랜드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의 혁신까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조너선 에이브가 아이폰을 디자인할 때 가장 이 운영 철칙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어떤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3번 이상 아이폰을 조작하면 안 된다였다고 해요. 조너선 에이브의 미니멀리즘이라는 디자인 철칙이 이 핸드폰에 생긴 거에서 넘어서 사용자 경험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 다시 폴드3와 플립3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폴드3보다는 아무래도 디자인이 호평받고 있는 플립3 위주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삼성전자가 굳이 이 아이폰의 미니멀리즘이라는 디자인 철칙을 따라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플립3 디자인의 핵심으로 놓은 것은 미니멀리즘이라기보다는 세련됨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핸드폰이 기기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세련됨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또 아까 말했던 브랜드 이미지와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세련됨을 강조한 것은 소위 아재폰이라는 이미지를 받고 있는 갤럭시 브랜드로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플립3는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사용자 커뮤니티에서까지 플립3 너무 이뻐서 이번에는 아이폰 말고 플립3로 갈아타야겠다, 이런 탈주 선언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역시 사용자 경험입니다. 단순히 이쁘기만 한 것을 넘어서 이게 어떤 사용자 경험의 혁신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가? 저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플립과 함께 내놓은 고리 케이스가 그 단초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고리 케이스의 디자인이 플립3처럼 이쁘다, 뭐 이런 평가는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이 고리 케이스의 중점은 이 핸드폰을 핸드폰이 아닌 아까 말했던 패션 아이템으로 바꿔놓는 거에 있죠. 아날로그 세대가 이 열쇠고리라는 패션 아이템이 있었고 X세대에는 핸드폰 고리라는 패션 아이템이 있었듯이 이 지금의 MZ세대는 이 스마트폰을 단순히 이 스마트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용자 경험으로 확장시켜 나갈 어떤 단초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실제로 이 플립3의 전작인 플립이 출시됐을 때 이 SNS에 나 플립 새 핸드폰 샀다, 이런 자랑보다는 내가 플립을 이렇게 이쁘게 꾸몄다, 이런 자랑들이 훨씬 많이 올라오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었죠. 마지막은 폼팩터입니다. 폼팩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을 모두 합친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갤럭시 폴드를 처음 출시한 이후부터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어떤 새로운 폼팩터의 혁신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벌써 3번째 제품인 갤럭시 Z 폴드 3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왜 핸드폰을 접어야 하는가? 라는 대답에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면 사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은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어놨을 때는 두껍고 불편한 바형 스마트폰, 그리고 펼쳐놨을 때는 좀 화면이 넓은 바형 스마트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이 질문에 해답을 내놓으려고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닥 그것이 해답이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Z 폴드 3를 내놓으면서 접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걸 한번 볼까요? 화상회의 앱을 사용하는데 팀원들의 얼굴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메일 관리 앱 아웃룩을 사용하는데 메일 본문과 메일 목록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앱의 동작 화면 크기를 설정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건 폴더블 스마트폰의 장점이 아닙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의 장점이죠. 여전히 왜 접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화면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태블릿을 큰 걸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성이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가격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40만 원 내려갔는데도 2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면 스마트폰 하나하고 태블릿 하나를 각각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차라리 작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우리가 태블릿을 항상 쓰는 것도 아니니까 태블릿을 필요할 때만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아이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아이폰 이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습니다. 노키아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스마트폰들은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스마트폰의 이미지란 좀 빠릿빠릿한 PDA 정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아이폰은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일단 아이폰을 써봐. 그러면 너 삶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 해답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 폼팩터 혁신이란 데는 결국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을 많이 팔아 놓으면 거기에 이제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달려들어서 삼성전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애플도 바형 스마트폰을 처음 내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전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거는 서드파티 앱 개발자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왜 폴더블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가라는 해답을 사용자들이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개척해낸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폴더폰을 출시한다면 삼성전자는 그 시장을 애플에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삼성전자의 폴드3와 플립3가 단순히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넘어 이 갤럭시 브랜드 자체를 일신해내야 한다는 이 의미를 담은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고백하자면 저도 갤럭시 S2 때 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반해서 주로 갤럭시 스마트폰만 사용해왔던 이런 삼빠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 지금 사전 예약해놓은 상태예요.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로서, 이 스마트폰 시장의 향방이 궁금한 소비자로서, 산업을 관찰하고 있는 기자로서 과연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